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20일쯤 시작됐던 우리 지역의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어제 종료됐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맑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았는데 장마가 벌써 종료됐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조금 이르게 찾아왔던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사실상 어제 종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의 장마 종료 시기는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비 소식 없이 연일 맑고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매우 덥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갔는데요. 오늘 대구의 기온은 25도, 경산은 26도, 포항 27도, 울진은 2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강한 햇볕에 대구 36도, 경산도 36도고요. 울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최고 37도를 넘나들며 사람 체온보다도 높겠습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은 수준 예상돼 온열 질환과 자외선 모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며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절기 소서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문을 닫은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 현대제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한 70% 정도 급감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강공단이 50% 이상을 넘죠. 예약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예약률이 아예 없습니다. 매달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직원을 줄이거나 결국 가게를 내놓은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더 급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집으로 봤을 때 한 4집 이상은 지금 세를 내놓고.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감이 절반가량 줄어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할부금이 300에서 500 정도는 다 들어가는데 지금 경기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죠. 길어지는 철강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곳이 폐쇄된 데 이어 지난달 현대제철 포항 2공장까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자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며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이 산업의 철강 산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단체 대표들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원전 인접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핵 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위험에 떨고 있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주민들의 염색체 변형과 소변 내 삼중수소 검출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푸드테크 연구기관이 포항에 들어섭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식품 로봇이나 서빙 로봇을 개발하고 수출 인증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155억 원이 투입돼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식품 로봇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식업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방 자동화 기술을 실증하고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식품기기 인증을 지원합니다. 포항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10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식품 로봇 분야를 선도할 거점이자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한 식품 로봇, 서빙 로봇을 북미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세계적 인증기관인 미국 위생협회 NSF도 이곳에 함께 들어섭니다. NSF의 해외 설립은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최초입니다. We hope that NSF certification can help Korea food equipment business to extend their business across the globe. 첨단 연구시설과 기업, 대학이 집약된 포항은 푸드테크 융합 생태계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포스텍에 푸드테크 학과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와 함께 기업체가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푸드테크 산업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 또 하나의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문무관에서 경주시 대학 입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31개 대학이 참가해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선도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교사들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을 통해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에서는 이미 닭과 돼지 16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폭염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안동의 한 축산농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소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스프링클러와 대형 선풍기까지 가동해 주변 온도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찜통더위가 길어지면 소의 번식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도 감소해 한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혈 모기, 흡혈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질병증이 좀 많이 취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제를 쓰거나 영양제가 좀 있는 사료를 좀 더 고농도의 에너지가가 높은 사료를 쓰거든가. 경북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 일주일째. 벌써 16만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돼지 700여 마리와 닭 15만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전국에서 육개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상주에서만 8천 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북의 가축 피해는 최근 3년 새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무려 5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짧은 장마에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상북도는 가축 폭염 관리 TF팀을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가축 재보험료, 그리고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등 8개 사업에 대해 182억 원을 지금 시군에 일단 지원한 바 있고요.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폭염 상황 대처 방안에 대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축사 지붕에 자주 물을 뿌리고 물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고래불 등 영덕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됩니다. 영덕에는 백사장이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 해수욕장과 대진 해수욕장, 솔숲이 우거진 장사 해수욕장,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군은 쾌적한 피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해파리 상어 동시 차단망을 보수 보강해 개장 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는 11일 경주 5곳을 시작으로 12일 포항은 8곳, 18일 영덕과 울진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경산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식자재가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여러 증거를 모아 신고를 했는데도 경산시의 점검에서는 한 점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실 점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곰팡이 핀 떡과 벌레 먹은 바나나를 간식으로 내고 유통기한이 10달 지난 만두로 국을 끓여 어르신 식탁에 올린 경북 경산의 한 주간보호센터.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직원들이 증거를 모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경산시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불량 식자재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나오는 식품 같은 거는 확인을 다 했는데 그건 문제가 없었고요. 다른 건 확인된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 센터의 전직 직원의 말은 경산시의 점검 내용과 다릅니다. 덕이 많은데 거기는 열어보시지 않으시고 한쪽 냉장고, 냉동고 열어보시고 깨끗하다 이러고는 문제 없다. 유통기한 괜찮네 이러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냥 왔다가 간 게 단 거죠. 경산시는 이 센터를 해마다 정기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0건. 점검 일정을 미리 알려주다 보니 그때마다 대비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준비하라고 청소하라 뭐하라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래서는 개선될 방법도 없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는 신고한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해당 시설은 식수 인원 50명 미만으로 집단 급식소가 아니라서 보건소의 불시 점검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건 관할 지자체뿐입니다. 해당 주간보호센터는 식재료비와 간식비로 하루 5,000원씩 이용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60여만 원에서 230여만 원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감독만 받을 뿐입니다. 경산시는 대구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급식 전문기관과 함께 문제의 센터의 불시 감독을 다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불량 식자재를 없앴을 가능성이 커 부실 관리 감독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고래잡이배 1척, 운반선 2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잡은 뒤 운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5월 7일 밤 포항의 한 항구로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들어오던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청도군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예민한 정보가 새나가면서 사업 관련 민간업체 대표가 군의원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항의한 시점은 업체 선정도 이뤄지기 전인데요. 이 대표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시설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청도군은 2024년 11월 이 시설에 오수를 처리하는 분리막을 교체했습니다. 예산은 사업 시행 1년 전인 2023년 11월 6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청도군 의회 김태희 의원은 2024년 2월쯤 청도군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삭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내가 끝까지 그 과정은 지켜보겠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 의원의 요구 한 달 뒤인 3월 중순 한 관련 업체 대표가 의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기존 오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청도 지역 업체 대표인데 자신에게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특정 군 의원이 회방을 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청도군 사업의 내부 상황조차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 업체 대표는 다음 달인 4월에는 김 의원 씨를 직접 찾아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긴급 상황인데 진행을 못하게 해가 일 처리가 안 돼가 지금 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고 예산보다 1억 3천만 원가량 준 4억 7,700여만 원의 서울의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청도군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은 애초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단독 체결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요구로 입찰 방식이 바뀌었고 예산도 1억 3천만 원 절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 발주가 되기도 전에 누군가가 특정 업체의 정보를 흘렸다며 청도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떻게 의원의 견제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공무원 외에 누가 입찰 전환 과정을 내부에 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 오갔던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 업자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의원님도 모르지만 저도 들려주잖아요. 정보를 누군가가 흘렸다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뭐 답변 드리고 좀 그렇네요. 취재진은 군 의원이 공무원에게 공정한 사업 진행과 공개 입찰을 주문한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를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물어봤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공개 입찰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사업 진행 과정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배우자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 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 등 30여 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김밥과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 해상 초계기 PA데이 포세이돈이 어제부터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1년 동안 비행 전술 훈련과 최종 평가를 거쳐 PA데이 작전 운용을 위한 전력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포세이돈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가 달려 있고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와 유도탄과 어뢰 등도 갖췄습니다. 이로써 해군은 P3 15기, PA데이 6기 등 모두 21기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게 됐으며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P3 한 대가 포항기지 인근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국내 최초로 유엔이 주관하는 시스테믹 혁신 워크숍을 포항에서 개최하고 산업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함께하는 녹색산업 경제도시 포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철강, 2차 전지, 에너지 등 포항이 안고 있는 기후 과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산하 유엔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 허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국내 지방정부가 개최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의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하고 교권 온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마다 배정된 변호인단은 상담과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장이 민원 총괄 책임자를 맡고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발생한 재난 폐기물 처리가 이달 내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로 발생한 재난 폐기물 73만 7천 톤 가운데 70만 4천 톤, 95%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99.9%, 청송 97.2%, 영양 95%, 영덕 91.3%, 의성은 90.6%입니다. 경주시와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황남빵, 경주 지역 팥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인 팥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주 지역 233농가는 국내산 팥을 계약 재배해 공급하고 향토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팥 생산단지를 조성해 국산 팥을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계약 재배를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심학수 전 포항 북부 소방서장을 재난안전자문관에 위촉했습니다. 재난안전자문관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때 상황 판단 회의에 참여해 대응 방안이나 현장 조치 사항을 조언합니다. 장맛비가 얼마 내리지도 않았는데 장마가 벌써 종료됐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조금 이르게 찾아왔던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사실상 어제 종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의 장마 종료 시기는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비 소식 없이 연일 맑고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매우 덥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갔는데요. 오늘 대구의 기온은 25도, 경산은 26도, 포항 27도, 울진은 2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6도, 안동 34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최고 37도를 넘나들며 사람 체온보다도 높겠고요. 특히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은 수준 예상돼 온열 질환과 자외선 모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구미의 기온 25도로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6도, 구미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상주는 2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34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7도, 울진은 28도로 시작해 낮에는 포항 35도, 울진도 35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며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절기 소서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